매주 목요일 증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성수의 마켓 포인트 시간이고요. 오늘도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야기를 제가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얘기를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반기 증시를 대응하면서 7월장이 사실 지금 벌써 어려워요. 하반기를 한 달도 채 지나오지 않고 있는데 벌써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 힌트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지금 정해진 운명들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예, 시장을 보실 때요. 요즘 7월 증시가 좀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하세요. 그러면서 마치 어둠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데 그럴 때 이게 어떤 앞으로에 있을 시나리오가 이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명확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조금은 마음 편하게 시장을 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명확한 이슈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2주 전에 저희 방송에 나오셨을 당시에 이제 어금니를 꽉 깨물고 우리가 하반기 증시를 대응해봐야 될 것 같다. 그만큼 만만치 않은 어떤 부정적인 악재 요인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예, 지난 상반기를 마치면서 하반기를 대할 때는 좀 어금니를 꽉 물고 시장을 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제 시장의 이제 기저 효과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정 부분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일단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너무 공포감을 가지고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언급드릴 때 이제 부정적인 시나리오든 긍정적인 시나리오든 우리가 명확한 이슈를 알고 있으면 마음 편하게 시장을 대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자, 이 부정적인 시나리오 2가지가 있고요. 긍정적인 시나리오 3가지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무엇부터 이야기를 드릴까요? 아무래도 좀 좋은 얘기 먼저 들을래? 나쁜 얘기 먼저 들을래?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나쁜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예, 뭐 나쁜 얘기를 먼저 듣는 게 마음 편하죠. 예, 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자, 그래서 이제 좀 부정적인 운명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드리면요. 자, 앞으로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신용융자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신용융자 잔고가 지금 24조 원대 후반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3월 코로나 쇼크 그때 6조 원에 비하면은 4배 이상 증가된 엄청나게 절대적으로 높아진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1년여의 기간 동안에 고객 예탁금이 증가했다 보니 이게 그래도 고객 예탁금이 늘어났으니까 신용융자 증가한 게 이해가 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 수치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어요.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 최근에 그 수치가 35%에서 36%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 수준은요, 과거에 증시가 한 번씩 발작을 일으켰을 때 그 정도 레벨에 있었거든요. 즉, 지금 수치에서는 시장이 순간적으로 발작을 일으켜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다. 그래서 시장이 10년 전 2011년 8월 같은 경우 한번 발작을 일으키고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 현격하게 줄어든 과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해진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마음속에 좀 각오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정해진 부담 요인으로는 신용융자, 잔고 부담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증시 발작이 간혹가다 일어날 수 있겠다는 부분 저희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부정적인 요인만으로 굉장히 지금 살벌한 것 같은데 두 번째 요인으로는 연기금 관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연기금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보게 되면 연기금의 매도가 좀 많이 줄었다.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국민연금의 전략적 자산 배분 비중이
여지가 확대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것을 무조건 좋게만 보실 필요는 없겠고요. 제가 간단하게 표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화면상에 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추정한 주가지수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초과 부족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란색 막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용 범위를 늘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도표고, 빨간색 막대기는 기준치 16.8%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도표예요. 네. 그런데 주가지수 3,200포인트 이상에서는 초과 상태에 지금 있고요.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치에 맞춰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내년에는 기준치가 16.8%에서 16.3%로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가 하향됩니다. 그렇다면은 연기금발 매도가 연말로 갈수록 또다시 출회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해진 시나리오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안 그래도 코스닥 쪽에서 연기금 쪽이 좀 덜 판다. 그런다고 이제 좋아했었는데 전곡을 딱 찔러주신 것 같아요. 추후 매도세가 이 연기금 쪽에서의 매도세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부분 두 번째 부담 요인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좋은 얘기, 예. 좀 좋은 긍정적인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부터. 예, 좋은 얘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 기분 좋죠. 네, 나쁜 좋아요. 것보다 더 많으니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 관련한 이슈예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염려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와 그제 사이에 미국에서 코로나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감이 싹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화면상에 이제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델타 변이에 따른 사망자 추이가 그렇게 치명적이지가 않습니다. 네네. 지금 저 화면상의 자료는 영국의 그 코로나에 따른 일간 사망자 추이인데,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코로나 이슈가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잊혀지는 악재로 되어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을 정도에는 어느 정도 코로나 백신이 충분히 보급되면서 많은 부분 시장의 악재로서의 코로나 이슈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을 정도 되면은 오히려 이제 부담 요인이 아니고 네. 이제는 이제 안녕 전쟁이 끝났다 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증세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빨리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이슈를 이제는 시장이 좀 많이 소화를 했고, 더군다나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낮다는 부분만큼은 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도 좋겠다. 이런 부분을 첫 번째 긍정 요인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긍정적인 이슈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예, 요 두 번째 이슈하고 세 번째 이슈는 조금 이제 그 시기적으로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배당 관련한 이슈예요. 이게 이제 보통 배당 투자하면은 이제 연말에 투자하시는 걸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진짜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늦 여름 또는 초가을 귀뚜라미 올 때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실적은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하게 올해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네네. 작년에도 배당을 늘렸는데 올해는 실적이 늘었으니 더 엄청난 배당 증가가 있겠죠. 네. 그러면 투자자들이 여름을 보내면서 시장이 부침이 있다 한다면 주가가 빠졌는데 계산해 보니 배당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겠네, 이러한 부분을 보는 순간 시장에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점은 늦 여름 내지 또는 초가을 정도의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 여름을 보내면서 배당에 대한 이 부분에 의한 수급 유입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네,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도 수급 관련한 이슈인데, 네. 대신에 이 세 번째는 이제 그 스몰캡 관련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스몰캡 부분 투자를 좋아하세요. 그렇죠. 소형주 투자.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스몰캡의 아킬리스건이라고 한다면은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매년 연말에 발생합니다. 네네. 이제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되는 투자자들이 연말에 투매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이 되면 그리고 하반기쯤이 되면 주가 지수 대비해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화면상에 보시는
하늘색 박스 부분이 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저 자료가 보시게 되면 매 홀수 년도였어요. 2013, 15, 17, 19 이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레벨 다운 되어 왔던 시점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 시기를 보내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그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2019년에 하향했거든요. 그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입장에서는 오히려 학습 효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10월 정도에 증시가 하락했다. 그러면 오히려 줍줍하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 것이다. 이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을 법한 요인이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또 긍정적인 요인들 얘기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배당 수익률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수급이 뒷받침해 줄 수 있겠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겠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여름만 좀 잘 버텨보면 가을에는 증시가 좀 힘을 받아갈 거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여름 힘들죠. 네. 이미 이제 7월 장세에서 이제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또 여름 또 날씨 때문에 힘들고 소나기 맞아요. 내려도 힘들고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여름장이 이제 돌발 악재로 인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이 반등할 수도 있지만 돌발 이슈도 우리가 좀 마음속으로 각오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그런 상황이 여름 증시에서 발생하게 되면은 오히려 가을 정도에는 그 급락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본 투자자들에 의해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여름장의 변동성이 커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가을부터는 또 힘 있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죠.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여름장을 대하신다면은 좀 마음 편하게 시장을 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올 여름에 우리가 벨트를 단단히 매고 좀 주의해봐야 될 부담 요인 두 가지, 그리고 좀 기대를 걸어볼 법한 긍정 요인 세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 국내장 대응 전략도 오늘도 성공적으로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